안녕하세요. 우리 집 주치 닥터큐의 배서영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 강화 BS 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강정희 과장님 모시고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우선 아토피 피부염은 영유아기에 가장 흔한 그리고 만성적이고 재발이 많은 피부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찬가지 알레르기 질환 중에 한 가지다 보니까 원인으로는 첫 번째가 알레르겐의 노출에 의해서 피부가 자극이 되고 가려움증과 함께 피부에 이제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피부는 적당한 양의 수분과 지질이 있으면서 피부가 중요한 장벽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이러한 피부의 장벽 자체가 약화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수분 손실이 많아서 건조한 피부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면역 반응 자체도 더 과한 면역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으로서 면역 반응의 이상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피부 장벽도 약해져 있고 면역 반응도 과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네. 계속 이게 반복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알레르기 질환 중에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반복이 재발이 많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상과 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가려움증입니다. 특히나 밤에 더 심해지는 가려움증이 대표적인 증상이 되고요. 또한 이제 피부에 특정한 피부 병변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사진 보시면은 첫 번째 사진이 아이 얼굴에 이제 빨갛게 올라와 있는 홍반이 보이는 거고 이제 갈라져서 나타나는 각질 보이는 것이 급성기에 보이는 아토피 피부염의 피부 병변이고, 아래쪽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피부가 두꺼워지고 주름이 도드라지는 태선화라고 하는 만성 상태에서 피부에 보이는 주 병변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러면 급성기가 태선화인가요? 급성기가 위에 보이는 이제 홍반이랑 구진, 인설 등 이러한 이제 습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만성기가 아래쪽에 보이는 태선화가 보이는 게 만성기에 나타나는 병변입니다. 이게 막 그 피부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경우. 그렇죠. 계속 긁고 자극이 되다 보니까 피부가 손상이 됐다가 다시 재생이 되는 과정이 두껍게 재생이 되거든요. 그게 반복이 되니까 두꺼운 피부가 돼버리는 어른들의 경우도 그런 거 봤거든요. 그렇죠. 이제 오래가는 분들이 이런 태선화가 몸 여기저기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치료의 가장 기본은 피부 보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피부 건조증이 가려움증 자체도 심하게 만들게 되고 피부 병변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보습을 통해서 이를 조절해 주는 게 가장 먼저의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보습제, 피부 연화제를 충분히 사용해 주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제 보습제는 워낙에 종류도 많고 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에게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적당한 보습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점성이 높은 보습제 같은 경우는 이제 땀 분비가 많은 곳에 바르게 되면은 땀 배출을 막아서 오히려 피부 병변을 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땀이 많이 나올 때 그 점도가 낮은 보습제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도가 낮은 보습제라고 하면은 이제 타입으로 말된 로션 타입이 점도가 낮은 보습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땀이 많을 때는 로션을 발라주고 그쵸. 또 이게 좀 덜 나고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좀 점도가 높은 이제 연고 타입이나 크림 타입의 보습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연고나 크림 타입을 잘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충분한 보습만 잘 해주게 되면은 피부의 이제 수분 상태가 좋아져서 우리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치료제로 쓰는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경우도 적은 양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보습을 잘 해주는 것은 스테로이드 연고의 사용도 줄일 수 있고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는 보습 자체만으로도 아토피 증상을 좋아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결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습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치료가 이루어져야 네.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부분은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흔한 경우가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연고를 네. 말합니다.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는 우리가 이제 혈관을 수축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1등급에서 7등급으로 나누게 되고요. 1등급이 가장 강한 등급이라고 네,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한 등급의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경우는 얼굴이나 피부가 얇은 쪽에는 사용을 하지 않게 권하고 있고요. 네. 장기간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팔, 다리나 이런 부위들에 사용하는 것은 네네. 이제 필요한 경우에 쓰게 돼 있고 장기간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는 이제 낮은 등급의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서서 그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는 거의 부작용보다는 그 뭐 급성으로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이럴 네.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사용하는 게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게 네. 좋다고 하셨는데 그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연고 제제 같은 경우는 피부에 작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우선 피부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피부에 이제 불필요한 혈관들이 마구 자라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피부 자체가 위축이 돼서 네. 피부가 얇아지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기간 피부에 사용을 하거나 이제 강도가 높은 것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에 바르는 것만으로도 전신으로 흡수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 앞에서 말씀드린 호르몬 축의 이상이 나타나서 네네네. 하는 부작용들이 드물지만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나 네.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너무 무서워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 아니면은 부작용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어떡하나, 뭐 이렇게. 얼굴이랑 아까 사용하기를 네, 좀 네. 피하라고 한 부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네. 요즘에는 스테로이드가 아닌 비스테로이드성 면역 조절 네. 연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체제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소아에서는 사실은 검증이 아직은 사용에 대한 승인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만 2세가 네. 안 된 아이에게는 네. 이 연고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신 약물 치료는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연고를 바르는 것 외에도 복용을 해서 사용하는 약물로는 네. 알레르기 치료에 썼던 항히스타민제가 가장 항히스타민제. 대표적입니다. 네. 항히스타민제가 하는 역할이 가려움증을 줄여주는 역할이 있다 보니까 피부를 악화시키는 가려움증을 줄이는데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먹는 걸로 전신에 작용하게끔 사용을 할 수 네. 있는데 이 경우는 증상이 심한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고 사용을 했을 때는 이제 호전이 잘 보이지만 끊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반동작용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반동작용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반동작용은 네. 약물을 사용했을 때 증상이 호전이 되다가 약을 끊었을 때 다시 악화되는 부분을 우리가 반동작용, 반동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끊어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반동 증상이 있는 약물들은 네. 끊을 때 한 번에 뚝 끊지 않고 그렇군요. 용량을 줄여서 며칠 더 복용하고 네네. 또 이어서 또 끊어보고 하는 식의 이제 줄여가면서 약을 사용을 해야 이러한 반동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다양한 치료제들이 있는데 유산균과 네. 비타민 D, 아연 등이 요즘에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 치료제 중에 한 가지들입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네. 앞에서 말씀드린 정확한 치료제를 사용하면서 보조제로서 사용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아, 그렇다면 치료제는 사용 안 하고 뭐 비타민 D를 많이 먹는다든지 아연 뭐 유산균 제제만 먹는 건 그렇죠. 권장 안 그거는 하신다는 권장하지 거죠? 않습니다. 오히려 아.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 근데 잘못 알고 계실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왜냐면은 광고에서 네네네. 유산균을 먹고 네. 아토피가 좋아졌다 이런 식의 그렇죠. 광고들이 많이 나오기 네. 때문에 그 경우는 아토피 치료를 원래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첨가해서 보조제로 이제 유산균을 사용을 할 경우에 아토피 증상이 더 빨리 좋아지더라
아니면은 안 아픈 기간,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기간이 길어지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으면서 유산균만 먹는 거는 그러면 안 되겠네요. 권하진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냥 증상 호전에 도움을 준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예, 보조제로 쓴다 네네네. 정도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파악해서 회피를 하는 것도 중요한 치료의 요소입니다. 알레르기 총론에서 봤듯이 알레르겐을 확인하고 이를 회피하는 것은 중요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아토피 환자에게서도 알레르겐이 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를 피하는 것은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알레르겐 외에도 기본적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는 요소들, 강한 햇빛이나 땀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찰이 심한 섬유들도 알레르기 환자에게서는 피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피해주는 것도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렇다면 아토피 환자용 피부 보습제나 비누가 따로 있나요? 뭐 광고가 많이 나오던데요. 네, 물론 광고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는 특별한 치료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이제 일반적인 보습제도 충분한 보습력이 있기 때문에 보습제를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바르면은 아토피 환자에게서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제약회사나 네네. 화장품 회사에서 아토피 환자용 보습제라고 만들어내는 부분에는 보습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첨가가 돼 있고 이제 조성들을 더 보습력을 높이는데 중점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보습 효과는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자주 적절한 보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뭐 그렇다면 굳이 부담이 가는 뭐 그렇게 비싼 보습제보다는 더 자주 보습을 해주는데 더 주력하라. 그렇죠. 이게 더 맞겠네요. 네, 워낙에 종류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장 환자에게 잘 맞는 네네.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게 더 좋은 보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역시 아토피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사라질 수 있다는 말들을 많이 네. 하시거든요. 어떤가요? 아토피도 알레르기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나이가 들면은 증상들이 대부분 많이 호전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례로 경증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만 5세가 되면은 절반 이상이 이제 피부 병변이 호전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경우에는 호전이 느리거나 성인이 돼서도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너무 넓은 범위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이나 네. 이제 특정한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등이 동반되는 경우나 가족분 중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어린 나이에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한 경우 등은 이제 이러한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에서 빈도가 덜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알레르기 질환도 그렇고 아토피 피부염도 그렇고 정말 원인도 다양하고 복잡하고 치료도 참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과장님 끝으로 예방법과 당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알레르기 질환은 아무래도 한 번에 우리가 치료가 되는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장기간의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나 보호자들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호자분에게만 이러한 치료 방향이나 이런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 만으로 대여섯 살 정도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면은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할 거다, 무엇을 조심해라라는 정도의 네네네. 설명을 같이 해주는 게 환자를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 뭐 긁지 말아라 이 정도인가요? 긁지 말아라는 사실은 네. 가려운 걸 어떻게 막을 수는 그러게요. 없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거를 네. 이제 피해야 되는지를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거고. 어떻게 아이한테 쉽게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들어가 있는 음식은 어. 먹으면은 간지러우니까 이제 그렇죠. 피해라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아토피는 아토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보습제를 바르는 거를 아이들이 원래 많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르지 않으면은 나중에 더 고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거를 이제 같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 이걸 바르는지, 이거 바르면 더 예뻐진단다. 뭐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좋은 한다든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외부에 나갔다 오면은 손 잘 씻고 그렇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면은 아무래도 치료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워낙에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쵸. 좋은 정보를 얻으면 상관이 없는데 잘 맞지 않은 정보들을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알레르기 질환이 워낙에 개인의 특성을 많이 따르는 질환인데 개인의 경험만 가지고서 이제 본인에게 적용해 버리는 경우에 그렇겠네요. 악화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 특히 있습니다. 그 검색해서 그렇죠. 누구는 이러하더라, 누구한테 이게 좋다더라 네. 하면 또 귀가 얇으시잖아요. 네. 어머님들이.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예방은 어떻게 할까요? 예방은 이제 앞에 위생가설이라고 해서 설명드린 네네, 것처럼 앞서 이제 말씀해 어린 시절에 자연스러운 미생물에 대한 노출은 알레르기 질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너무 집 안에서만 키우거나 하는 부분보다는 적당한 야외 활동을 해서 네. 그런 면역 체계를 안정화시켜 주는 것이 좋은 예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흡연은 태아기 때부터 해서 알레르기의 빈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에 대한 회피는 꼭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모유수유도 중요한 알레르기를 억제할 수 있는 요인으로 돼 있어서 가능하다면은 모유수유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하고 또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네. 그리고 이제 네.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보습을 해주시는 게 악화도 그렇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한 행복감을 찾아주는 우리 집 주치의 닥터 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